인원현 종편 모니터 청개구리 특집. 이거 배경화면으로 아무래도 개구리 소년. 그렇죠. 빰빠밤. 예. 피리를 불어라가 나오겠죠. 예. 아무튼간에 내용은 되게 우울한데 노래는 너무 밝아서 죄송합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목은 특집 제목은 재밌지만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TV조선과 채널A의 범죄 관련 보도를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TV조선의 조재범 코치 성폭행 의혹 보도 방송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왜 청개구리냐면은 기자들 스스로가 자기네가 만든 보도 준칙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TV조선이 그래서 청개구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게요. TV조선의 기자는 이런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가이드라인 만들 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 안 지킬 거니까.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잘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 누가 만들어요? 기자협회에서 지금 같이 했는데 이제 기자협회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기자협회 실무진들이 하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여성가족부나 관련된 저의 보도준칙도 인권 보도준칙도 기자협회랑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같이 만들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거의 90% 인권위원회가 다 만들어서 기자협회랑 조율을 해서 이건 너무 셉니다. 현실적으로 못 지킵니다. 기자협회가 이건 좀 수위를 낮춥시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대부분의 이제 통일 굉장히 많은 그 가이드라인이 기자협회에서 만들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더 목소리가 큰 거고요. 문제는 이게 만들었으면 자기네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키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협회가 그런 노력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이 없어. 이게 있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언론사들이 최소한 노조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차원에서 재교육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기자 재교육 무슨 이렇게 KBS 같은 경우에도 KBS 연수원이라고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거 계속 교육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지켜야 되는 수준의 내용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기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야.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TV조선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죠. 제작진들은 그리고 거기 나오는 패널들은 그냥 버젓이 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송은 기자들 맞아요. TV조선 기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성폭력 보도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온라인 보도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찍혔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예,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1월 9일 방송인데요. 바로 하루 전인 8일 날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발했죠.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또 새로운 폭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석희 선수의 용기를 기점으로 체육계 전반으로 미투가 번져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은 어떻느냐? TV조선이 가장 대표적으로 종편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방송에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이 사안을 무려 13분이나 다루었는데 제목이 코치의 나쁜 손이에요. 나쁜 손? 예. 우리가 나쁜 손을 성폭행 범죄를 지칭하는 단어로 씁니까? 안 써요. 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 축소하는 용어죠. 우리가 나쁜 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목이 나쁜 손이었고 심지어 이 나쁜 손이라는 자막은 방송 내내 물론 13분 내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계속 좌측 상단에 고정돼 있어요. 코치의 나쁜 손이라는 자막이. 생각해보면
전통적으로 나쁜 손이라고 하면 뭐 소매치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뭐 아니면 네. 성추행? 성추행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네. 나쁜 손 하지 말고 범죄다. 그죠. 범죄라는 걸 그죠.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 성폭행 사건의 나쁜 손. 네. 예, 그리고 또 진행자 엄성섭 앵커는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미성년자 때부터 이 몹쓸 짓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몹쓸 짓. 또 없을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한국기자협회랑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던 성폭력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이라는 일종의 보도 준칙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로서 아예 예시로 박아놓은 하지 말라고 써놓은 용어에 나쁜 손과 몹쓸 짓이 다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 아예. 예, 그 대표적인 용어들을 TV조선이 다 대놓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코치의 나쁜 손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이게 나쁜 손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이런 묘사를 꼭 이런 보도에 쓰고 싶습니까? 예. 근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아까 엄성석 앵커가 한 말이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그냥 분석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본인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혔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 결과가 막 나오는 그 SBS 보도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런데 미성년자 때부터 몹쓸 짓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앵커라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모르면서 그걸 너무 몹쓸 분석하고 짓도 앉아있어. 웃기지만 분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누가 이걸 앉아가지고 분석했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정정해야겠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월 8일에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 고발은 이미 작년 12월에 했고 그쵸. 8일날 그거를 알려진 알려진 거죠. 예, 정정을 이게 해야겠습니다. 그 뭔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까봐 이것을 이제 추가 조사를 하느라고 언론에 밝히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심석희 선수는 예전에 그 바로 폭행 그걸 얘기하면서 바로 성폭력 관련된 것도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 보도가 나올 때는 이미 거의 모든 게 확정돼서 이제 이 사람의 정황을 그쵸. 범죄 정황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런 햇소리하고 앉아 있는 참 한가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사대담 프로그램 다 없애야 된다니까 참 말을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보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의 기본 내용은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거 습관 아닌가요? 분석들이 나온다. 이거를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을 길게 해야 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하고 부정확하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약간 말이 자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말 틀려도 될 것 같이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뭐 분석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얘기해 보시죠. 이제 화면 구성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코치보다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린 심석희 선수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점 화면에서. 네, 그래서 화면에 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총 종합해봤을 때 9분의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7분이 심석희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재범 코치는 그냥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화면 구성에서. 아이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표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사례 보도 방식 중에 하나죠.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부적절한 성폭행 보도 행태를 그대로 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해드리고 굳이 뭐 이게 TV조선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TV조선 이 사례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심의도 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심석희 선수 제가 이 방송 이 사안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성폭행을 이제 미투를 자기가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꾸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의 외모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서 계속 전해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차라리 가해자를 보여주세요. 영상을 뭘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경우 그 1월 9일 방송에서 자료화면의 80%가 심석희 선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조재범은 11%가 나온 거예요. 그 관련된 방송을 할 때. 퍼센트로 해서 그렇지 9분 중에 1분이 조재범 코치예요. 네. 안 나온 거죠. 조재범 그러니까 코치는.
그렇게 자꾸 그 심 선수의 뭐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별로다, 싫다, 하지 마라. 네.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거 우리 만약에 정수영 저희 좋은 나쁜 보도 심사위원이 있는데요. 저희 정책위원인데 그분이 보셨으면은 이거는 막 정말 난리를 칠 만한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나쁘죠. 더 나빠요.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채널A가 범죄를 얼마나 진짜 선정적인 그 클릭수 장사 또는 시청률 장사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진짜 범죄보다 더 끔찍한 범죄 보도입니다. 진짜. 채널A가 1월 14일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뭘 보도했냐면은 바로 전날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굉장히 충격을 던져준 사건인데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10대 둘이서 싸움을 벌이다가 한 사람이 흉기까지 휘두르는 그래서 상해를 입힌 심지어는 경찰까지 위협하다가 경찰이 테이저 걸었었는데 그걸 피해요. 그걸 피해 달아나는 그 심지어는 이 과정이 모두 영상에 담겨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보도했겠습니까? 영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 영상을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보도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죠. 그죠. 특히 방송사는 종편이나 지상파는 더더욱 주의를 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런 거 CCTV, 범죄 CCTV 영상 안 쓰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안 쓰고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채널A가 이걸 1월 14일 날 보도하면서 정말 이거보다 더 극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한 편의 영화처럼 범죄 영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채널A 김진애 도식구쇼가 이날 자기네 단독 취재라고 하면서 가져와요. 이미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단독을 할 게 뭐 있을까 궁금하죠? 그러게요. 네. 뭐지?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게 뭐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른 이유예요. 범행 동기예요. 이유. 예, 그거를 취재해왔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채널A 단독이 맞을 수 있는데 채널A가 그 자기네가 단독으로 가져온 그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냥 건조하게 우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범행 동기는 이러이러하였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엄청나게 뜸을 들입니다. 단독을 말해주기 전에. 또 연극하는구만. 연극하는 거예요. 또 김진 씨가. 예상이 된다. 또. 예. 김진 씨가 딱 이거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 주말 새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 흉기 난동의 원인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그 유튜브에 공개된 범행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행을 또 묘사해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치. 범행을 또 길게 묘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사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 사이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향해서 발로 제지하는 다른 남성. 그러나 결국 흉기를 휘두르는 이 남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자칫 주변 시민들도 다칠 수 있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두 사람이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대치를 하고 결국 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이윽고 현장에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좀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면서 막 또 묘사를 해요.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이러면서 자기네가 단독 취재한 그 범행 동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극적인 연출이죠. 범죄보다 이렇게 극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 씨가 뭐 연극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종편에 앵커 하시는 분들은 연극 수업을 받으셔야. 듣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범행 동기를 소개해요. 범행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절도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불었다는 이유로 보복 심리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범행 저지를만 했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전혀 범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소개해버리면 뭔가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런 식의 오해를 심어줄 위험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범죄는 범죄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이렇게 극적으로 부각을 해주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채널A가 이 사건 보도에 6분 20초를 할애하는데 무려 6번에 걸쳐서 4분 19초 동안 그 유튜브 범행 영상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간 거예요. 채널A가 범행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그 화면만 19번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여기서 이미 채널A의 의도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 찌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채널A가 최소한의 처리를 해요. 영상 원본에서 일단 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블러 처리를 해서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르는 그 화면에서 흉기가 피해자에 닿기 직전에 프리즈 딱 멈춤하면 처리를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찔러서 흉기가 피해자 몸에 닿기 직전에 그 멈춤화면을 19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르는 동작,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르는 그 동작부터 찌르기 직전까지 그 화면, 그 멈춤 동작을 19번 반복하는 거예요. 변태 같아. 변태예요. 아 진짜 이건 좀 아니 무슨 뭐야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훅훅훅훅 19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정적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처리를 선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이용한 거죠.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널A가 범죄를 오로지 자기네들 시청률 장사에 악용한다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건 방송하는 보도고 나는 찾을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가 보도합니까? 유튜브야? 유튜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더 심각하죠. 유튜브에도 19번 반복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심의규정 위반이고요, 당연히. 예, 관련 심의규정이 한 2-3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지 말라고 돼 있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변태가 아니고서야 19번 반복을 왜 합니까? 참담합니다. 예. 말하기도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보다 더 끔찍한 거죠, 보도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 끔찍한 거, 뭐 전쟁의 참상 이런 거 다 보여주지 않으면 언론은 도대체 뭘 하냐. CCTV 그 보여줄 수도 있지. 그 있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화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처리한 다음에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건데 19번씩 반복하지 말라고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상이 특히 이 CCTV가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CCTV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범죄에서. 그러면서 CCTV 그림만 잡히면 무조건 자꾸 보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욕심을 버리시고 그거는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지 방송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면 될 문제인데 그게 같은 보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사건 사고예요. 그런데 영상이 있는 사건과 영상이 없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다르게 취급되느냐. 영상이 있으면 부풀려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영상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뭐 보도도 안 됐어. 여기서 방송도 아예 안 했어. 네. 그런데 그 영상이 확보됐다. 그럼 아주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물론 영상이라는 것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되게 많지만 영상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시청자라는 것의 질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방송심의 규정에 충격 혐오감 조항이 있죠. 이걸 보면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그래요. 총기 도검 살상 도구를 이용한 살상 장면, 뭐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범죄 또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등 이것저것 막 하지 말라고 해요. 뭐 고문 장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들어보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무슨 혐오감이야, 뭐가 불안해, 뭐가 충격이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으로 인한 충격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극에서요, 이렇게 고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극이었는데, 네. 우리 맨날 사극 고문 하면 뭐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굉장히 긴 꼬챙이로 귀를 뚫는 그런 고문을 하는 장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TV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큰 긴 창을,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그 창을 귀에다 이렇게 뚫고 귀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형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한 3일 동안 너무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요. 잠을 못 잤어요. 그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화를 찔렸다거나 이런 장면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옛날 그런 것들이,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요, 사람마다 겪는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막 이렇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김근태 선생님 고문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영화 극장에 가서 돈 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텔레비전은요,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선택할 수 없다는 그거를 전제를 하시고요.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슴이 정말 굉장히 그 위태로운 환자도 보실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임산부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포 있잖아요. 충격 혐오감 관련된 내용은요. 사람들에게 정신에 정말 큰 폐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그 포르노 방송 있잖아요. 야한 방송에 대한 폐해보다 이 공포 장면, 폭력 장면에 대한 폐해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그걸 알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리학을 정말 공부하셔라. 이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면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클릭수, 그다음에 내가 이걸 장사를 해보겠다.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려니 하고 하시는 건데,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큰 그 어떤 그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만드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아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이들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여주겠어요? 칼 찌르려고 하는 거를 19번씩이나 돌려보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 일단은 제일 우리가 말하는 모방 범죄나 또는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오히려 범죄를 이렇게 뭐랄까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폭력 장면을 많이 보면 두 가지로 사람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자기도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폭력을 많이 본 사람. 특히 영상이 그런 위험성이 큰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폭력에 너무나 공포심이 많이 생겨서 누가 나한테 걸어오기만 해도 저 사람이 칼 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근데 두 개 다 나쁜 거예요. 그죠? 둔감해져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너무 민감해져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생각해서 공포를 갖거나, 이게 왜 사회에 저 백해무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범죄 CCTV 영상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최소하고 뭐고를 떠나서. 그 SBS에 블랙박스 보여주는 TV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교통사고 같은 거 계속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몰카 사회를 몰카 사회죠. 아니 그거는 진짜 아까처럼 봉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받치기 직전, 사고 나기 직전까지 딱 틀어주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나? 보면 볼 때마다 약간 타방 그 소리만 나잖아. 타고 딱 나는 장면. 막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부딪히기 직전까지만 딱 보여주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지나가다가 보면, 저는 안 그래도 약간 운전에 약간 공포감이 있는데 네네. 그 지나가다만 봐도 조금 너무 무섭다. 나 더 운전하기 싫은 그런 거 보면 운전하기 무섭죠. 그래서 잘 안 보면서 안 보고, 그 프로그램이 과연 계속 저렇게 돼야 될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진짜 요새 영상 과잉의 시대예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서 특히 언론이면 더, 방송 언론이면 더 조심해줘야지. 너무 무분별해가지고 이거 언제 한번 진짜 언론사들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